저 두발로병원 원장 이우천입니다. 발목은 무릎처럼 수명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면 15년, 길게 가면 20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릎처럼 한 30년 이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발목 관절염이 있는 거를 인공관절 하지 않도록, 하지 않고 내 거 계속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사이에 한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고, 또 그 연구 결과라는 것은 환자분의 결과가 말을 해주는 것인데, 제가 그거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했고 논문도 많고 환자도 많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 건수를 치자면 적어도 20편이 넘습니다. 발목 관절염에 살리는 수술, 발목 관절염을 살린다는 것은 발목 관절염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지 그 원인을 해결해서 내 관절을 쓰게 만드는 그런 순서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발목 관절염에 살리는 그 치료, 전문적인 용어로는 관절 보존 수술이라 그럽니다. 발목 관절 보존 수술에 관련된 논문이 20편 정도 돼 있습니다. 그 논문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다른 사람들 논문을 알아야지 내 논문을 냅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제일 많지 않을까 싶고, 그분은 서양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에 생기는 관절염에 대해서는 적어도 확실히 제일 많은 논문을 가지고 있다, 수술 건수도 제일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가령 수술 건수로 예를 들자면은 발목 관절이 그 고위에서 발목을 뼈를 끊어서 교정하는 것을 과상부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과상부 절골술이 통틀어서 발목 관절염을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50명 이상 한 의사가 이 세상에 5손가락 안에 든다고 보고, 최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연간 150건 정도를 했습니다. 수술 건수, 논문 종류며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람 제일 많다는 말은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은 발목이 생긴 것부터 다른 점이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적어도 아마 독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심하기 전에는 되게 안짱다리가 많으니까 무릎을 바로 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하면 인공관절을 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목은 조금 다릅니다. 발목은 무릎처럼 안쪽으로 휘어서 생기는 관절염이 하나 있고요, 바깥으로 휘는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여태까지 알려진 바는 거긴데, 발목 관절이 앞에만 좁아지는 군이 있더라, 앞에만 연골이 닳는 거, 뒤쪽에만 연골이 닳는 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여태까지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내 말 맞다고 할 수 없으니까 논문을 하는 겁니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발목 관절염에는 안쪽, 바깥쪽만 아니고 앞쪽이나 뒤쪽만 좁아지는 관절염도 있더라. 이제 이런 걸 논문을 한 겁니다. 앞쪽이나 뒤쪽만 좁아지는 원인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가 하나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느냐. 원인이 있어야지 그 다음 치료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논문이 이제 2개가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발목 관절염은 안쪽으로 휘는 거, 바깥쪽이 좁아지는 거 2가지다. 안쪽으로 좁아지는 건 원인이 한 가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생긴 거를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법을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다른 원인으로 그게 생긴 건 치료가 안 됩니다. 분류해서 나누다 보면은 이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발목 관절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원인에 따라서 분류해서 따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거든요. 50세다, 60세다. 그런데 관절이 일부 좁아졌다. 그럴 때 치료를 해서 평생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세상에 없거든요. 기존의 방법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빠지면 다시 다른 방법을 하게 되고 이러면 아주 괴롭거든요. 물론 제가 한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의 확률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내 관절을 살려서 쓰는 방법이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발목 관절 보존 수술, 관절을 살려서 쓴다. 보존 수술이라 그러는데 발이 삐뚤어진 걸 바로하기 위해서 발목 위에서 뼈를 바로하는 교정하는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의 변형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 가령 발이 안쪽으로 휜 걸 바로한다. 그럼 안쪽으로 틀어지는 힘을 약하게 하고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힘은 강하게 하는 힘줄 이전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꿈치가 삐뚤어진 걸 바로하는 뒤꿈치를 교정하는 수술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그 발목 관절 말고 그 아래에 관절을 하나 고정하는 그런 교정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평발을 교정하기 위한 또 그런 수술을 하고, 발목 관절은 발목 관절대로 동시에 하는 그런 치료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들어가자면은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발의 뼈가 굉장히 많거든요. 뼈가 20개 이상이 있거든요. 그 뼈들의 관계가 전부 다 발목 관절염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뒤꿈치를 교정한다든지 힘줄을 이전한다든지 인대를 수술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군요. 그거는 발목 관절염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아주 경미한 것부터 심한 것까지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경험을 해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서 내가 발목 관절염을 전반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내가 실력을 갖췄다. 그렇게 어떤 궤도에 올라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목 관절염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 의사, 적어도 병원이 뭐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경험이 어느 정도 상당히 쌓일 수 있는 연배가 된 분들한테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